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달콤한 말을 해주는지, 나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표현하는지 하루 종일 그 말들을 기다리고 또 곱씹어보곤 하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어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수는 별로 없어서 좀 무뚝뚝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꽉 찬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귀로만 확인하려 했던 사랑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의식해서 꾸며낼 수 없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아주 본능적인 신호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말로 칭찬받고 말로 위로받으며 자랐으니까요. 누군가가 너 정말 예쁘다. 나는 너밖에 없어. 평생 지켜줄게라고 말하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확인받고 싶어지죠. 그 사람이 표현을 안 하면 나 사랑 안 하나? 하고 불안해지고 표현을 많이 해주면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함이나 헷갈림은 여러분이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저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거니까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차 한잔 마신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누구의 잘못도 따지지 않고 그저 사람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찬찬히 들여다볼 거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들여다볼 텐데요.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뇌 구조는 평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도서관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있는 책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죠. 그러면 옆에서 누가 지나가도 잘 모르게 되고 창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 눈앞에 책 하나만 선명하게 보이죠. 사랑에 빠진 남자의 머릿속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세상이라는 도서관에 여러분이라는 책 한 권만 놓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력이 한 곳으로 쏠리면 뇌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 대상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겨요. 말로만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나 목말라라고 말해야 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나 추워라고 말해야 그제야 옷을 벗어주죠. 이건 요청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온 신경이 여러분에게 쏠려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살짝 깨물거나 목을 가다듬는 작은 소리만 들어도 아, 목이 마르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여러분이 어깨를 살짝 움츠리는 모습만 봐도 아, 춥구나 하고 바로 몸이 움직이죠. 이게 바로 선행동입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간다는 건 그 사람이 여러분을 24시간 고화질 CCTV처럼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지난 데이트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잠깐 눈을 감고 그때의 장면을 영화처럼 돌려보세요. 길을 걷다가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혹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치일까봐 말없이 어깨를 감싸서 안쪽으로 당겨주진 않았나요? 아니면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달려올 때 자연스럽게 자기 몸으로 여러분 앞을 막아서진 않았나요? 이런 행동들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반사신경처럼 툭 튀어나오는 거죠. 식당에 갔을 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저를 놓아주거나 물을 따라주는 매너도 좋지만 더 결정적인 건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이를 싫어한다고 스쳐 지나가듯 말했던 적이 있다면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말도 없이 묵묵히 여러분 그릇에 있는 오이를 골라내줍니다. 너 오이 싫어하잖아. 내가 빼줄게라고 생색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먹는 게 자기한테는 더 중요한 목표니까요. 혹시 이런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여러분의 컵에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맺히면 말없이 냅킨을 가져와서 컵 밑에 깔아주던 모습은 없었나요? 이런 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시선 끝에 항상 여러분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남자친구는 그런 센스가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격이 묻어내서 그런 거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성격이 묻어난 사람도 분명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센스와 관심은 엄연히 다릅니다.
센스는 타고난 재능이나 학습된 매너일 수 있지만 관심은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무던하고 둔한 남자라도 자기가 정말 아끼는 자동차에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평소엔 덜렁거리던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의 아이템 능력치는 줄줄 외우고 다니죠. 결국 몰랐다, 못 봤다, 원래 그런다는 말은 어쩌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조금 아프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투박하고 서툴더라도 여러분을 위해 뭔가 계속 꼼지락거리고 미리 챙기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신호라는 뜻이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서툰 솜씨로라도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게 길을 닦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남자는 여러분이 나 요즘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아, 진짜? 저런 나쁜 상사네. 힘내. 내가 응원할게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고마운 반응이죠. 그런데 또 다른 남자는 여러분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자마자 여러분이 말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평소 좋아하는 달콤한 디저트를 사들고 회사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오늘따라 목소리에 힘이 없길래 그냥 왔어라고 하죠. 첫 번째 남자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반응했고 두 번째 남자는 여러분의 기분을 읽고 행동했습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은 탐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 줄임표 속에 숨겨진 의미, 평소와 다른 발소리, 미묘하게 달라진 눈빛을 단서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추리해내죠. 그리고 그 추리의 결과가 바로 먼저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훌쩍거리면 약 먹었어? 라고 묻기보다 어느새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손에 쥐어주는 사람, 여러분이 높은 구두를 신고 걷느라 힘들어하면 다리 아파? 라고 묻는 대신 슬며시 벤치 쪽으로 걸음을 옮겨 우리 잠깐 앉았다 갈까? 라고 유도하는 사람. 이런 배려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뢰라는 큰 산을 만드는 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실 남자들도 이렇게 행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피곤하고 귀찮고 자기 일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여자가 겪을 불편함을 미리 제거해준다는 건 자신의 편안함보다 여러분의 편안함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은 결국 우선순위 싸움이거든요. 나의 피곤함보다 너의 웃음이 더 중요하고 나의 귀찮음보다 너의 안정이 더 중요해지는 것. 그 마음이 행동이라는 그릇에 담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세상 살아가는데 든든한 무기도 없으니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말은 좀 투박하고 표현은 서툴지 몰라도 비 오는 날 말없이 우산을 여러분 쪽으로 더 기울여줘서 자기 어깨가 젖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온몸으로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종의 보물찾기 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번 주 딱 일주일 동안만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말하는 걸 멈추고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해주고 있었던 행동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찾아보세요. 운전할 때 급정거를 하면 반사적으로 내 앞을 막아주는 손, 내가 무거운 걸 들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낚아채는 손, 식당에서 내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종업원을 부르기도 전에 자기 젓가락을 주는 행동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발견했다면 그때는 말로 확실하게 보상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어? 오빠 정말 센스 있다. 나 배려해줘서 진짜 고마워. 마음이 따뜻해지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면 남자는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 행동을 더 자주, 더 기쁘게 하게 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탁구 게임 같아서 상대가 보낸 무언의 배려를 내가 알아채고 말로 돌려주면 그 랠리는 더 길고 즐겁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진짜 사랑은 화려한 말잔치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없는 조용한 순간에 더 빛나죠. 여러분이 춥다고 말하기 전에 온도를 높여주고 목마르다고 하기 전에 물잔을 채워주는 그 세심한 미리함 속에 진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시선이 오로지 여러분을 향해 켜져 있다는 증거이고 자신의 편함보다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이 더 크다는 증명입니다. 말은 꾸며낼 수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보호 본능과 배려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귀를 잠시 쉬게 하고 눈을 크게 뜨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투박하지만 진실된 몸짓들을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을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말없이 해줬던 행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신발끈이 풀렸는데 묶어줬어요 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을 기억하고 사왔어요 같은 거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내 남자친구도 저런 행동을 했었지 하고 잊고 있던 고마움을 다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사랑은 발견하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